자, 이번 시간은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곤혹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자, 미증시는 급락을 했죠. 미증시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특히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었죠. FOMC 회의가 있었고 다소 매파적일 것이라고는 우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소 매파적일 거야 라고는 생각했는데 역시 매파적으로 나왔죠. 다만 시장의 반응이 아주 화끈했더라는 점입니다. 자, 뭐 이런 부분이죠. 오랜만에 미증시가 아주 빨갛게 이렇게 급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보험 정도, 그 정도만 좀 파랗게 좀 플러스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급락을 했죠. 특히 특징은 전 섹터가 다 빠졌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뭔가 불만, 악재가 있었던 거죠. FOMC 회의라는. 그리고 특히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그 얘기는 종목엔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목엔 잘못이 없고 시장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종목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악재는 없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애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도 역시 시장의 잘못이지, 이건 개별 종목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락을 오랜만에 했었는데, 뭐 이유는 다 알고 있다시피 이미 다 나왔지만은, 연준의 어떤 25bp 금리 인하는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거의 뭐 확률상 100%에 갖고 왔으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월 연준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금리 인하 박빙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박빙이었대요. 동결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굉장히 매파적인 느낌.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4.25에서 4.5 정도가까지 내렸는데, 뭐 내년 금리가 한 3.9 정도입니까? 뭐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내년에 금리 인하 우리가 전망을 한 4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2회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매파적인 점도표를 보면서 화들짝 놀랬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플레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다음 정권이 트럼프 정권인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뭐 관세 장벽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그거는 물가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미국인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에 TV를 사고 있는가? 막 많이 사고 있는가? 줄을 서서 사는가? 예를 들어.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를 왜 갑자기 많이 사는가? 다 그거 아닙니까? 보편관세 때려 맞으면은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고, 보조금 폐지가 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되면 당연히 테슬라의 차량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막 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매파적인 색깔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온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간밤에 미국 시장 급락이 나왔던 게 뭐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죠.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었고, 밸류도 역사적으로 비싸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 연준의 이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바뀐 게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겁니다. 뭐가 나빠서, 경기가 망가져서, 기업들 실적이 나빠서, 악재가 있어가 아니고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뺨을 한 대 때린 거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많이 올랐다는 거면 해결 방법은 뭡니까? 주가 빠지면 돼요. 그렇죠. 일정 부분 빠지면 다시 싸지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마냥 뭐 줄줄이 빠지겠다는 생각보다도 미증시는 조금 속도 조절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2024년이나 그 전처럼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속도 조절하면서 가지 않겠는가. 자동차가 뭐 120km 막 달리다가 속도를 늦출 때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할 수도 있지만은 브레이크 세게 딱 걸어가지고 제동 걸고, 왜냐면 위에 속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브레이크 80으로 밟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간다는 거죠. 그런 느낌의 브레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그 미국 시장의 FOMC 회의와 그 다음에 주가 급락을 본 아시아 증시는 어떤 모습이었나? 이게 아쉬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장이 끝나고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예. 일본은 미국 시장을 잘 따라다니죠. 마이너스 한 1% 이상 1.5%까지 빠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예, 일본은 마이너스 0.9% 정도로 끝났어요. 0.69% 정도. 중국 같은 경우 시작됐는데 중국은 마이너스 1%도 안 빠졌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그럼 뭐 1% 안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얼마일까요? 중국 상해 기준으로 마이너스 0.36이에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요,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1.9 정도로 끝났어요. 여기서 한국은. 처음에 시초가 시작할 때 2% 이상 빠져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한 1% 전후로 끝날 것 같다. 뭐 마냥 미국 시장 3%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빠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장 끝나고 보니까 뭐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맞긴 맞았어요. 1%대로 끝났어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면 일본과 중국이 막 한 2, 3% 빠져 있는데, 이렇게 빠져 있는데 우리가 1.9% 빠졌다. 그러면 뭔가 아구가 맞아. 그래,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일본, 중국은 여기서 버텼는데 우리는 이렇게 빠져버린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미국보다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뭐냐? 남들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도 않고 거꾸로 빠지다가, 남들 빠지니까 또 따라 빠지는 너는 도대체 뭐냐? 대단하다. 보십시오. 이게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원래만 들어서도 초부터 급등을 하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훌륭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좀 지루했지만. 중국입니다. 중국은 좀 급락도 원래 들어서 급락도 좀 나왔다. 3천도 깨고 난리였다가 부양책 나오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폭등을 했죠. 폭등. 화끈하게 폭등 이후에 조정. 이렇게 굉장히 양호한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훌륭하게 퍼포먼스를 수행한 성적이 좋았던 애들도 미국 시장 급락 나오는데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연초 시작해서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 완전히 다른 모습. 남들은 여기 있는데 올라갔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급락이 나와버렸다. 예상한 1%대 급락은 맞는데 전혀 느낌이 다르다. 많이 아쉽죠. 그럼 우리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또 빠질 것이냐? 마냥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2400을 깨고 2300대를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PR이 8배를 하회했어요. 뭐 7.7배 얘기하기도 하는데 8배를 하회했다. 7배까지 갔어요. 7배가 언제입니까? 이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 리만 사태 금융위기 때 우리가 7배 갔다고요. 그럼 지금이 환란인가? 금융위기인가? 지금 뭐 하기야 환율이 뭐 1450원 그러고 있으니까 2008년 사실 맞아요. 2008년 리만 사태를 제외하고 이만큼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뉴 노말이라면서요. 새로운 시대라며. 지금이 과연 리만 사태인가? 글로벌 금융위기인가? 아무도 그런 나라 없어요. 솔직히 돌아보면 최근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게 돌아보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솔직히 다 알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 정치적인 불안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지금도 아직도 혼란스럽고. 일단 한마디는 끝났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물론 과거의 케이스로 봤을 때 2달이나 3달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우리 증시를 놓고 보면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진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뭐 갈 일은 있어? 딱히 또 갈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딱 이런 장입니다.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뭐 더 빠지겠어? 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올라갈 게 있나? 그런 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종목으로 덤벼야 돼요.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미증시라고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 다만 기업만 떼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떼서 놓고 봐야죠. 일본이 잘하는 건 일본 가서 사면 돼요. 일본에 맛집이 있어. 거기 가서 먹으면 돼. 미국에 맛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먹으면 되고, 한국 맛집? 한국에서 먹으면 되고. 네. 미국 기업들, 미국의 이런 훌륭한 기업들, 글로벌 전체 뒤져봤을 때, 우리나라 뒤져봤을 때 경쟁자가 없으면 그냥 그거 사면 돼요, 그냥. 네. AI 관련주 뭐 사야 되는 거 잘하는 놈 사면 됩니다. 자율주행차 뭘 사야 되지? 그냥 잘하는 놈 사면 돼요. 심플해. 다만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런 걸 잘하는데, 다만 연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퍼밸류입니다. 12개월 포워드 퍼밸류를 보고 계신데 다 30배예요. 이번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29배인데 그게 30배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몇 배예요? 131배. 일라이 릴리 33배. 아마존 35배. 역사적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고가입니다. 비싸다 그래도 별 할 말은 없어요. 그래도 AI 시대인데 그건 거품이 아니죠. AI 시대인데 그 프리미엄은 줘야지. 예, 줘서 30배예요. 보통은 한 20배였거든요. 20배, 25배. 그러니까 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비싼 측면이 있으니까 그냥 막 달려들지 마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정도. 좋은 기업들이니까. 우리 쪽은요. 그냥 우리 잘하는 거 사면 돼요. 경쟁자가 없거나 미국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경쟁자가 없거나 아니면 대체 불가능의 어떤 그런 기업들, 아니면 시장이 작아가지고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 들어와 봐야 먹을 게 없어. 그런 니치 마켓,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 보면 니치 마켓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올라간 섹터나 종목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뭐 하는 애들은 잘 봐야 돼요. 니치 마켓, 예를 들어 전진건설로봇, 저 우리 유튜브에 소개도 시켜놨는데, 라면, 삼양식품하고 농심도 올라갔거든요. 얘들은 뭐지? 왜 오늘 올라갔지? 그런 거. 조선, 그렇죠. 게임 일부, 엔터주가 또 버텼어요. 얘들은 왜 오늘 같은 날? 일부 콘텐츠, 바이오 종목도 완전 개별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모멘텀이 약해졌죠. 이 부분은 조금 불리하죠. 바이오는 완전 개별주로서 종목을 잘 아는 종목 중에서 완전 개별주로 가야 돼요. 전체 바이오는 조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섹터, 방산도 올라갔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특수성이 있는 경쟁자가 없거나 아니면 대체 불가능의 기업, 아니면 시장이 작아서 빅테크가 못 들어와, 그런 종목,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마도 2025년 시장은 이게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시장, 우리 시장이 뭐 대세 상승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냐? 그렇게 보진 않죠. 올해보다 나을 것 같지만은 대세 상승장은 아무나 가지고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돈이 넘치면 다 가요, 다. 내년장이 그런 자일 것일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미국에서 잘하는 건 미국 걸 사시고, 국내 시장은 경쟁자가 없거나 대체 불가능, 내지는 큰 놈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작은 시장 속에서 강자, 그런 종목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강했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힌트가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내년 시장에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네가 잘하는 건 네가 하고,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자. 내가 잘하는 걸 사면 돼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다면, 답답한 시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